화가 지금 24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신임으로 또 이렇게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완규 법제처장 12.3 비상계엄 해제된 직후에 삼청동 안가를 찾았던 장본인이잖아요. 4인방. 예, 4인방 중에 하나. 예. 이때 보도 영상부터 좀 보고 저희가 이야기 좀 풀어가 볼까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날 저녁,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 앞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수행원 2명과 동행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안가 앞을 지키던 JTBC 카메라에만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날 심야회동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4명이 모였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은 지난해 12월 25일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모임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대책을 세우거나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 처장은 경찰에 한숨을 쉬고 밥만 먹고 헤어진 게 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조사까지 받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인 이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안가에 모여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도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교체했냐는 경찰 질문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가를 열 수조차 없다면서 당시 회동이 참석자들끼리 친목 회동일 리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지금 본인의 핸드폰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핸드폰 교체 이런 것까지 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었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런 관련돼서 정리할 게 되게 많은데 피의자는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인데요. 헌법 소화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동기도 동기지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찰총장 직무정지 됐을 때 검찰총장을 변호했던 변호인이고 네. 그다음에 장모 변호했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사법연수원 동기죠. 23. 동기입니다. 예. 누가 늦게 됐어요. 예, 서울대 또 79학번 동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안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국조특위를 하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이완규하고 김주현은 전날 이상민한테 전화를 받아서 당일 약속을 잡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성재는 좀 달라요. 예,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거다. 계획돼 있었던 저녁 모임이었다. 그리고 김주현이가 보좌관을 통해서 안가를 예약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확인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폰과 관련돼서 휴대폰 교체한 거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만 교체를 안 하고 나머지 셋은 전부 교체 안가 회동 이후에 교체를 했고요. 이건 누가 봐도 내란과 관련된 거라고 내란 혐의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 이 사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란 이게 공모하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를 떠나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한 건데 너무나 부적격합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획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덕수가 얘기한 것 중 이 2명을 임명한 거는 윤석열의 앞으로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거를 또 헌재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재 핸들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갖고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측근이고 뭐 아바타 같은 개인 변호사를 지금 헌법재판관에 쓰려고 했던 모습이 한덕수가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죠. 그렇게 보면 맞겠죠. 누가 한덕수라고 봐요. 이걸 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의 관제 정치라고 봐야 되겠죠. 한덕수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덕수가 몇 달 전에 그 예민한 사항 이런 고도의 정치적 이런 데서 판단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뭐 한덕수 그 총리가 말을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본인이 강수를 뒀다 그렇게 강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저 이완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게 이완규가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적격자이니까 더 나아갈 필요도 없지만 인격적으로 되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검사와의 대화 때 보면 선민의식에 가득 찬 검찰주의자입니다. 이게 사실 그 검사와의 대화 말씀하시는 건 예전에 노무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 얘기할 때 그때 그 앞에 앉았던 젊은 나왔었거든요. 분들이. 예.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갖다 검찰총장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그 지배나 뭐 검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그럼 왜곡 그 자체가 왜곡돼요. 일단 뭐 어떤 인성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회에서 부승찬 의원님하고 질의하던 영상들이 답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 넘네. 안가 싸가지. 집합해라 만나자 누가 연락이 왔어요? 이상민 장관을 그랬습니다. 의심을 해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모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모르.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요. 제 얘기는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얘기.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그럼요. 법제처장님 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금 되게 뿌듯하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 윤석열이 만날 거를 예상했는지 그 질문이죠. 그 답변을 네. 하기 싫어서 네. 요래저래 피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만날 이 대통령이 소집한 그렇죠. 거예요. 안 간대요. 안 간대. 그래서- 자기 집도 아니고 막 네. 들어갑니까? 네. 그걸 누가 보좌관이 아니, 예약을 말도 안 하는 되는 게 그래서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답변을 했어요.